좋은 구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옵션스 구문이라든지 ACL은 도메인 서버를, DNS 서버를 기본적인 어떤 그냥 그 관리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건들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구문은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겠죠. 자기가 사용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이다라고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러니까 관리하는 파일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 구분에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도메인을 관리하는 이제 존 파일을 지정하는 필수적인 어떤 이제 지정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루트 점이죠. 점 도메인에 대한 서버에 대한 정보 파일은 이제 name.ca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샘플의 형태에 해당하는 이제 로컬호스트, 로컬호스트 도메인들 이런 것들이 버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name.ca 같은 걸 지우시게 되면 리졸빙, 그러니까 다른 도메인을 못 받아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도메인은 이제 그 존 파일 영역 뒤에 이제 그냥 추가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센터에서 7에는요, 이 파일이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include 지시자를 사용해서 루트 도메인, 점 도메인, 점 점을 제어가 아니고 제외한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세 인쇄할 때는, 네, 제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한 나머지 구문은 ATC 밑에 name .rfc1912.jones라는 파일에 설정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제가 만약에 사용할 도메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도메인에 대한 좋은 파일은 이 파일에서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파일에 이제 좋은 파일하고 리버스 좋은 파일 또 말씀하시고 실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IP를 이제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나오죠? 존 파일은 도메인에 대한 DDC IP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리버스 존 파일, 역존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IP 주소에 대한 DDC에 해당 도메인을 알려주는 그 해당 IP 주소에 설정되어 있는 도메인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리버스 존 파일을 안 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장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성 사이트에서 이제 그 IP하고 도메인을 이제 상호 간에 조회를 해서 그게 도메인 조회가 안 되면 스팸 메일, 즉 메일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은 다음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메인 좋은 다음에 도메인명을 씁니다. linux.co.kr이면 있죠. windows.co.kr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입하고 마스터 슬레이브 힌트라고 되어 있죠. 마스터가 이제 기본 프라이머리 DNS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 슬레이브가 이제 2차 DNS 서버, 힌트는 이제 리졸빙만 하는 형태고요. 존 파일명은 역시 본인들이 지정하시면 되는데 보통 도메인.점 존 지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db 파일 역할이기 때문에 linux.db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존 파일이기 때문에 뭐뭐점 존으로 합니다. 뭐뭐점 도메인.점 존으로 보통 많이 하고요. 다른 분들은 도메인.점 db 하시는 경우인데 일단 저는 존 파일로 하겠습니다. 뭐뭐점 존으로. 자, 항목에 대한 설명도 추가적으로 드리면요. 이렇게 존에다가 이 도메인을 기록한다거나 아니면 리버스 존 파일은요. 맨 마지막 주소를 뺀 주소를 역으로 합니다. 물론 맨 마지막 주소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버추박스 기반으로 하면은 IP가 몇 번이 할당되냐면 10.0.2.15가 할당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맨 마지막 주소를 빼고요. 뒤에서부터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0 하시고 .in addr 아르파 이 형식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맨 마지막 IP 주소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좋은 파일에서 빼면 되는데 그냥 그럼 뒤에 형식이 또 비어있는 필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맨 마지막 주소를 빼시고요. 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으로 점 찍고 이 형식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아까 말씀대로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레이브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마스터를 또 IP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파일은 존 파일명을 지정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 파일명. 뭐뭐점 존으로 할 거냐? 리버스 존 파일 같은 경우 저는 뭐뭐점 rev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뭐뭐점 txt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파일명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냥 본인들이 보시기에 편한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다시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파일이 이제 name.conf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은 include에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가봐야 되겠죠. 예, 가보겠습니다. Q를 빠져나가고요. vi etc 밑에 named.rfc죠. 191.jones 열어보시면 여기 보면 레드 캐시 네임 패키지 설치가 되었다고 되어 있고 요게 아까 말씀드린 뭐 주석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존이라는 영역들이 name.conf 뒷부분에 같이 쓰다는 겁니다. 또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던 건데 이 존 파일들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정할 때는 이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P 주소가 10.0.2.15고 도메인이 뭐 linux.co.kr이라는 거죠. 예, 그럼 다음과 같이 두 개만 선언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좀 간단합니다. 자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rfc 191.존스입니다. name.etc 밑에 named.rfc 191.존스에다가 선언하시면 되는데 존하고 도메인 찍고요. 타임 마스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사용할 도메인을 좀 존 선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리버스 존 파일은 이제 맨 마지막 IP 주소를 빼고 역으로 선언하시고 in-addr.alpha라고 하시고 리버스 존 파일명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만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name.conf 파일의 분할 또 설명합니다. 제가요. 전통적으로 DNS 서버 운영 관련된 모든 설정은 name.conf에 기록하고 그다음 파일 내부에 뭐 옵션스, 로깅, 뭐 존, ACL 같은 데 나눠져 있으나 CentOS 6버전서부터 지금 이 버전 전 버전서부터 include 시작을 해서 파일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루트존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난 굳이 이걸 안 쓰고 한 번에 하기도 됩니다.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 파일 개요예요. 존 파일. 자, 존 파일은 이제 etc name.conf에 지정된 디렉토리에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기본적으로 var named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named 여기다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존 파일명은 etc 밑에 named.rfc191.johns라는 데에다가 지정한 여기에서 선언한 이름대로 이제 생성을 이 디렉토리 안에 생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도메인에 대한 존 파일은 이제 일반 존 파일하고 리버스 존 파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일명 관리자가 임의로 지정 가능합니다. 뭐 txt로 하시던지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필수적으로 생성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도메인, IP에 대한 도메인을 조회하는 사이트 경우는 스팸 처리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실습은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도메인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게임을 주면 뭐 게임 앞에 붙는 것들을 또 관리할 수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 파일 설정. 존 파일은 이제 그 기존 거를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그 샘플 파일들이 대부분 이제 그 var named 가면 존재를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linux.co.kr이라는 도메인을 샘플을 할 거고요. linux.존 하겠다 그러면 linux.존 파일을 통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샘플 파일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보시면요.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cd var name도 갑니다. 여기 가시면 이제 이렇게 샘플 파일들이 있어요. 그 ls-l 하면 이제 퍼미션이 되게 중요한데 권한을 잘 설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파일이 루트 소유자인데 그냥 cp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루트 권한이 되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합니다. 불가해요. 그래서 요 퍼미션 소유자가 루트 그 다음에 소유 그룹이 네임드로 정확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따 복사하실 때는 뭐 제가 교재에는 뭐 퍼미션을 따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사할 때 cp-p 옵션 주시면 돼요. 또는 a 옵션이나 p 옵션이 퍼미션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샘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절대 건드시면 안 되고, 님드C는 절대 건드시면 안 되고, cat named localhost 보시면 이 localhost라는 어떤 이제 별칭이 붙어 있거든요. 리눅스는요. 그거에 대한 이렇게 이제 샘플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요거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name.ca 한번 볼까요? cat named.ca 파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루트 서버, 여기 보면 A 루트 서버, B 루트 서버 이렇게 보이시죠? 그다음 이제 IP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이제 A 하나는 이제 IPv4용이고, 여기 보면 이제 4개짜리 쿼드로 부르죠. 4개짜리는 이제 IPv6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파일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 파일을 삭제하는 순간 이제 외부의 도메인을 못 받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제가 최근에 또 말씀드린 이렇게 됐지만 -p 옵션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미션,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보안상. 이게 틀리면 역할을 못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존 파일의 구조요. 네, 존 파일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존 파일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아까 샘플로 이렇게 간단하게 별칭, 요즘에 약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보죠. 여기 위치 하시죠. pwd 한 상태에서 cat named.localhost라고 여기 샘플로 보시죠. 다 열어볼까요? 뭐 named.empty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럼 다 비슷하게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localhost 해봤고, 뭐 루프백. 요거는 이제 역시 이 루프백은 뭘로 쓰는 거냐면요. 리버스톤 파일 샘플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걸 안 써도 돼요. 하나 보통 존 파일 만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다시 리버스톤 파일로 변화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버스톤 파일에만 있는 그 지시자가 이제 그 PTR입니다. 이거 리버스톤 파일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뭐 다이내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쪽에서 어떤 이제 정보들을 가져올 때 저장하는 뭐 그런 디렉토리, 슬레이브로 쓰는 거, 존 파일 같은 거 백업할 때는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마스터 DNS만 구현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생기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요. named.localhost를 이렇게 캣해둔 상태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인드 9의 기본 구조가 되어 있죠. TTL이라 보이고 1대가 뭐냐면 보통 요거는 무조건 첫 줄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첫 줄을 기재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그 네임 서버에서 제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면 얼마나 이제 보관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1D라고 하게 되면 가서 하루 정도는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오지 않도록 하는 거라고 보시면, 이걸 짧게 하면 다시 이제 그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와서 리졸빙을 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TTL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Time to Live라고 제가 밑에 써놨죠. 보통 파일의 첫 줄에 설정을 하고요. 역할은 이제 다른 서버의 도메인 관련 정보를 초기했을까 그쪽 서버의 캐싱 서버에 이제 얼마 정도 머물지를 결정한 거죠. 1G가 데이입니다. 데이. 예전에는 이제 초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86,400초가 하루 1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단위를 붙입니다. 대서문자 플러스 뭐 위크, 데이, 아워, 미니츠를 붙여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OA 레코드가 이제 SOA가 이제 시작한다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레코드 시작은 골뱅이로부터 쓰는데 골뱅이가 지정한 도메인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linux.co.kr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골뱅이 표시가 linux.co.kr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세미콜론을 쓴다라는 주석입니다. 세미콜론이 주석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구성은 이제 네임 서버를 등록하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네임 서버는 이제 NS라고 보통 지정하기 때문에 NS하고 자기가 설정한 도메인하고 제일 중요한 건 끝에 도메인 점을 찍어야 됩니다. DNS 서버에서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을 안 찍으면 이제 오류가 난다는 거. 점을 안 찍으면요 도메인을 붙여줘요. 쉽게 말씀드리면 점을 안 찍잖아요. 그러면 내부의 세서를 어떻게 하냐면 ns.linux.or.kr linux.or.kr 이렇게 인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그 도메인을 풀 도메인을 명기할 때는 반드시 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첫 번째 줄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택트 이메일 어드레스죠. 관리자 이메일을 줍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도메인하고
그 이메일 계정 사이에 n마크, 골뱅이 마크를 쓰잖아. 근데 골뱅이 마크를 얘는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 이미 골뱅이 n마크가 도메인을 뜻하기 때문에 그냥 점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또 실수를 가장 많이.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눅스 마스터나 이게 그 DNS 서버 설정 관련 문제에 보면 뒤에 점이 있냐 없냐라든지 그다음 이 부분 원래 n마크가 아니고 그 점을 찍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리얼 넘버 같은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존 파일 갱신했을 때 사용자가 관리자죠. DNS 서버 관리자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도를 준다든지 시간, 연도 다음에 시간을 준다든지 형태들로 해서 수정한 시간 같은 거를 명기하는 형태로 해서 시리얼 넘버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토대로 이제 바뀐지 안 바뀐지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레시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위에 보시면 리프레시 넘버는 보조 네임 쓰자 슬레이브 DNS가 정보를 이제 체크할 때 얼마만큼 장치할 것이냐를 이제 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짧게 좀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뭐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유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뭐 하루 한다든지 뭐 이틀 한다든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트라이 넘버는요. 슬레이브 DNS, 그 마스터 DNS 존 파일을 정보를 이제 가져가려고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실패합니다. 실패했을 때 얼마 주기로 다시 시도할 것인지를 이제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익스파이어 넘버라고 되어 있죠. 보조 네임 서버가 트루네임 서버 접근을 실패하여 리트라이 넘버에 설정한 주기로 재시도할 때의 만기 시간을 지정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거든요. 시도를 하는데 계속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시도해서 안 되면 이제 멈추라는 거죠. 이 위크하게 되면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되면 멈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넘버라고 되어 있죠. 미니멈 넘버는 SO형의 TTL에 가져간 정보를 최소 보관 설정을 하는 시간을 정한다라고 되어 써놨죠. 뭐 3회치라고 지정해 놓으면 관련 정보를 가져갔을 때 이제 최소 뭐 3시간이면 3회치 지정하면 3시간으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된다. 라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건 도메인이라는 거죠. 밑에 이제 다시 요 밑에 설정은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 보면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근데 선언은 이제 이 부분에 하는 거죠. 선언 제가 총 5부분 나눴습니다. 도메인, TTL, 클래스, 타입, 그 다음에 R 데이터죠. 리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죠. 첫 번째 도메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뭐가 올 수 있냐면 일단은 도메인명이 올 수 있습니다. 도메인명. 뭐 풀네임 올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풀네임 안 쓰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www.linux.co.kr 대신에 도메인명이 오면 반드시 끝에 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 나오죠. 점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스트명 뭐입니다. 보통 쓰죠. 그냥 앞에 부분만. 도메인은 이미 이제 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www만 쓴다든지 뭐 메일만 쓴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설정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공백이 옵니다. 공백은 위에 있는 전 라인 승계입니다. 승계. 바로 위에 그 항목 값들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어 사용하는 뜻이고요. n마크가 이제 전체 도메인, 현재 도메인, linux.co.kr. 그다음에 별표가 이제 모든 호스트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TTL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잘 생략 안 합니다. 보통 생략합니다. 근데 이제 각 라인별로 웹 같은 경우 이제 IP가 굉장히 자주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맨 위에 TTL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 더 짧게 그 항목만큼 IP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TTL 설정을 해두면 이제 그 도메인에 대한 설정은 다시 와서 조회를 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생략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웹 서버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가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뭐 레코드의 클래스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CHHS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인터넷을 의미하는 IN을 사용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것도 거의 뭐 CH나 HS 이런 거가 사용이 이제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생략해서 지금 뭐 아까 샘플 보면 샘플 한번 봐볼까요?
지금도 네, 밑에 부분에 같은 경우는 원래 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추세가 인은 빼버리는 추세예요. 인은 생략해도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위에는 있는데 밑에 설정들 보이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생략해서 사용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이제 잘 알고 계셔야겠죠? 타입은요. 타입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6가지 타입인데 일단 A가 IPv4 주소를 기입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쿼드러블 A죠. 4개짜리 A는 이제 IPv6 주소를 기입할 때 사용하고요. NS는 네임 서버를 지정할 때. 그 다음 MX는 메일 익스체인지. 메일 서버를 지정할 때 쓰는데 사실 시험에는 이제 이게 잘 나옵니다. 만약에 링스 마스터나 이제 관련 자격증 시험 보시면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그냥 타입값만 쓰면 되는데 얘는 MX 다음에 정수값 0이나 뭐 1, 뭐 10, 20 이런 정수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 설정 특히 이거 실수를 가장 많이 하세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요 이제 MX 설정. 자, 그 다음에 C네임은 이제 별칭을 지정한다 할 때 사용한다라고 제가 써놨죠. 뒤에 뭐 예제를 뭐 보여드리겠지만 그 웹서버들이 여러 개 있으면 보통 웹서버의 별칭들을 따로따로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웹서버가 10대다 그러면 보통 실무에서 첫 번째 웹서버는 www1, www2, www3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외부에서 www라고 쳐도 그 서버를 치면 이제 어떤 서버를 접속할지 모르거든요. 웹서버 10대면 1번서부터 10번까지. 그럴 때 이제 별칭 한 번에 묶어주는 겁니다. www 이렇게. 그러니까 www이란 이름에 www1도 들어가고 www2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제 과가 통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을 예를 들면 뭐 컴퓨터가 있고 멀티과가 있다고 하게 되면 원래 뭐 컴퓨터 뭐 만약에 그 도메인이 뭐 한남.h.kr이라고 하면 뭐 컴퓨터.한남.h.kr이 있고요. 멀티과는 멀티.한남.h.kr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두 과가 통합이 됐어요. 학부제로. 그러면 컴멀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새로 들어온 도메인은 뭐 컴멀.한남.h.kr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도메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한남.h.kr 들어온 사람이랑 멀티로 들어온 사람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줄 때 사용하는 게 네, C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네임. 그러니까 별칭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제를 제가 볼 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TR입니다. PTR. PTR은 리버스 존 파일에서만 선언해요. 그래서 좀 쉽게 나오면 다음 어떤 이제 레코드 타입 중에 리버스 존 파일에만 선언되는 레코드 타입 뭐냐? 그럼 PTR이라고 보시면 되죠. PTR은 이제 IP 주소를 이제 도메인으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그 레코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스 존 파일에만 선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R 데이터가 있죠. 네, R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얼 데이터는 뭐가 오냐면 IP 주소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명은 풀 도메인이 왔을 때는 반드시 뒤에 점을 찍는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또 실수를 많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명을 지정할 수가 있죠. 호스트명은 이제 www 이런 식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을 안 찍으면 도메인 자동으로 부기 때문에 그냥 호스트명만 딱 주시면 돼요. www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메일이라든지 다 끊어주시면 네,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파일 생성 및 설정은 예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좋은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좋은 파일 위치하는 디렉터리를 이렇게 이동합니다. var name도 일단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샘플 파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복사할 때 소유권 및 허가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P 옵션을 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 보이시죠? CD 제가 var 네임도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 ls 하면 이게 이제 버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샘플 파일이랑 디렉토리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마이너스 p 옵션이라는 거죠. 제가 동일하게 named.localhost라고 되어 있는 게 localhost 도메인
가지고 만든 샘플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링스전 존으로 복사해서 마이너스 P를 줬다는 거고 지금 생성되어 있는 링스전 존 보시면요. 존 보시면 이제 여기에 루트하고 네임도 이렇게 그 다음에 퍼미션 이게 이대로 유지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보시면 지금 이제 버처 박스이기 때문에 아마 IP가 IP 그 호스트니 어댑터를 추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게 되면 10.1.2.15가 되어 있을 거고 만약에 예제로 도메인이 linux.5.ki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소유한 도메인이 이거라고 하게 되면 이 뜻인데 name.rfc 존스에다가 존 파일을 rinse.존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rinse.riv 리버스 존 파일을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샘플이에요. 이렇게 rinse 존하고 다 점 찍은 거 보이시죠? 관리자 이메일 포세인 계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 점 찍은 거고 이는 지금 생략이 되고 그다음에 ms랑 더블 그다음에 메일 서버는 mx하고 정수값이 와야 된다는 설정. 이렇게 지정한 이제 보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존 파일, 요 위치죠. VR 네임드에다가 이제 혹시 다 동일하고 이제 PTR만, 특히 다 뒤에 점을 찍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남은 IP, 맨 마지막 주소는 여기에 기입한다는 겁니다. 아까 10.0.2.15에서 맨 마지막 IP 주소를 빼고 세 자리를 뒤에 역순으로 해서 in addr 아르파라고 지정하고요. 맨 마지막 IP 주소는 이 부분에 기재된다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